전쟁이 끝났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남의 나라에서 차별에 맞서 싸우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제는 이민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며 차별에 맞서 싸우며 나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나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자 제안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였다. 드디어 지상 낙원에 도착하였고 그 후 나는 영원히 그곳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바로 북한에서. (1955년부터) (1984년까지) 93,340명의 한인 제1교포가 일본 정부와 북한의 공조에 속아 북한으로 강제 이주되었으며 이후 북송된 인원을 고려하면 실제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상낙원이라 믿었던 곳에 북송된 후 그들은 존엄과 자유를 잃고 수없이 많은 인권 침해를 겪었다. 북송된 제1교포들은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골 지역에서 건설 노동자, 광부, 농부, 어부로 강제 배치되며 여러 자유를 박탈당했다. 결국 그들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본에 있는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은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차별을 가중시키고 시기와 강탈, 협박의 대상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일본은 약 60만 제1교포를 눈엣가시로 여기며 이들의 교육, 투표, 직업 선택 등의 권리를 제한하고 점점 더 공정한 기회를 박탈했다. 북한 노동당의 일본 지부나 다름없었던 조총련은 일본 정부와 함께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 속여 제1교포들의 강제 북송을 설계했고 집과 일자리, 3년 내 귀국을 약속했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자 대사기극이었던 것이다. 북한은 그들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숨겼고 그 결과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1960년대) 북송 사업을 일본과 북한에서는 귀국 사업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북송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북한과 저청년의 시대의 사기극입니다. 지금 북송 제1교포 피해자들은 연로하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도 법으로 판결을 받아야 하고 또 이것이 북한에 남아있는 친구들을 돕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